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독서입니다. 자,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책을 안 읽는 학생들에게 독서를 하라고 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오늘은 독서의 중요성과 그리고 학원 차원에서 어떻게 글 읽는 습관을 가지게 할지, 또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최근 수능의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큰 화제가 됐는데요. 자, 국어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비문학입니다. 자, 이 비문학이 뭐냐면요. 문학 작품이 아니라 정보글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답을 선택하는 유형인데요. 이 지문은 과학, 인문, 예술, 철학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물론 교육과정 밖에 어려운 지문이 출제가 되겠죠. 학생들은 이 지문을 보고 글로써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독서 능력 그리고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해력은 기르고 싶다고 단기간에 기를 수 있는 능력은 아니죠. 이 때문에 독서 습관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 2022학년도 이번 수능인데요.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하는 이유는 만점자가 지금 단 한 명만 나온 수능인데요. 바로 국어 영역의 이 비문학 문제 때문입니다. 이 만점자 역시 국어 영역이 가장 어려워서 만점이 나올지 잘 몰랐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해겔의 변증법, 그리고 기축통화와 환율, 이런 경제지문 등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어서 학생들이 이 멘붕에 빠뜨렸는데요. 게다가 이 국어 영역은 수능 1교시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이 어려우면 학생들이 그 해 수능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화면에 보시는 글은 올해 수능에 출제된 해겔의 변증법 부분입니다. 어려운 지문과 이 지문에 기반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필요하고 철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다면 글을 좀 더 유리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지문들은 어려운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도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배경 지식, 문해력, 어휘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의 가장 기초는 바로 독서입니다. 서울대의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독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이게 3번 문항이고 조금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면접에서 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독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문답이 이루어지는데요. 서울대에서 학생의 능력을 특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이유는 독서 능력만 보더라도 이 학생의 지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독서는 문해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수단이다. 이것이 독서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서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에 국어가 아닌 다른 과목의 성적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언어를 다루고 있는 국어와 영어는 당연한 거고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도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풀지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자, 수학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의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과학도 굉장히 문장이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중요한 독서는 어떻게 시킬까요? 아이들 스스로가 독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집에서 책을 읽는 분위기가 조정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과에서 초등부 그리고 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능같이 어려운 비문학 지문을 풀기 전에 나이에 맞게, 학년에 맞게 지문을 선정하여 읽어보는 습관이 중요하죠. 그래서 초등부 학생들에게도 비문학 교재를 배부하고 읽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설명문을 읽고 정보의 단위가 되는 문단을 나누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핵심 소재가 되는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이 글을 써봄으로써 주어진 정보를 나만의 정보로 바꾸는 훈련,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책 읽기는 비문학 영역도 있지만 문학 영역도 있죠. 자, 정보글로만 학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신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문학작품입니다. 그 문제의 답을 찾는 단순한 내신 대비, 암기가 아니라 문학작품을 독서로서 유도할 학습 교구로
리드오톤이라고 하는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자, 리드오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리드와 마라톤의 합성어입니다. 독서를 습관처럼 몸에 배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여기 문학작품이 하나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문학작품은 중1에서 중2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 중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작품을 선정해서 이렇게 수록했는데요. 자, 교과서에는 지면상 작품 전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작한 리드오톤 교구에는 작품 전체가 수록되어 있어서 독서로서의 의미를 갖게 하죠.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핵심 정리를 통하여 학생들이 문학작품에서 느껴야 할 필수적인 요소는 뭔지, 그리고 배경 지식들은 뭔지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학을 읽고 정리했으면 학생들이 잘 읽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독서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과정은 OX 퀴즈로 학생들의 독서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읽기 과정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문학작품을 읽고 독후감을 이렇게 써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고 글쓰기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하죠. 선생님들이 직접 첨삭을 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글읽기 습관을 기르고 배경 지식을 쌓는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요. 이 독서 습관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어휘력 습득입니다. 요즘처럼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학습 능력이 바로 어휘력인데요. 부모님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표준어 사용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과거보다 좀 더 많은데요. 학생들을 책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독해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어휘력입니다. 영어 단어는 좀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국어 단어는 배우지 않더라도 좀 크면서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해력이 떨어지는 학생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재원생들에게는 이 필수 어휘를 학습하게 하고요. 수업 시작과 동시에 어휘력 테스트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수업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어휘력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어휘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그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국어 어휘력은 초등학교 때 잠깐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익히는 어휘가 아니라 배워야 하는 어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학생의 학년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이 중등 어휘와 고등 어휘를 꾸준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자, 독서에 관한 일품학원의 생각,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이의 글 읽는 습관, 능력, 어휘력을 가정에서도 꼭 체크하시고 학생이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기초 소양을 기르게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일품학원이었습니다.